이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7살이시고 은퇴하신 영업직 출신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몇 년 전 이혼을 겪으셨죠.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렷한 분이신데 최근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따뜻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며 배려심이 깊은 분입니다. 영수님은 정희님과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이고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정을 다시 느끼셨죠. 두 분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도 나누고 아침엔 커피도 마시고 조용한 산책길에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님의 발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죠. 순간 엄청난 부끄러움과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영수님은 자신을 탓했고 나이를 탓했습니다. 이후로는 정희님께 전화를 피하고 교회에서도 일부러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정희님이 자신을 남자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웠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수님이 깨달은 사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영수님의 몸이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더 세게 노력하거나 억지로 남자다움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혈액순환의 개선이었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호르몬이나 성적 매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혈액이 얼마나 잘 흐르고 그 혈액이 해당 부위에 머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위는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혈액이 들어오면 부풀고 그 혈액이 머물러야 단단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이 넘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거나 좁아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수님도 예전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과 발기력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도록 한 것이죠. 아침 식사 후에는 매일 산책을 하셨습니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양치할 때도 가볍게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번씩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하체 쪽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더 신경 쓰셨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를 더 자주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그리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챙겨 드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공육 튀긴 음식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는 최대한 줄이셨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혈액순환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언제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몸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영수님도 한때는 약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셨죠. 약은 일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름길 말고 다시 나다운 느낌을 찾고 싶어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자랑스러운 나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단순히 그 순간뿐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와 자신감, 그리고 발기력의 지속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도 속임수도 아닙니다. 진짜 생물학적 원리이고 여러분의 몸이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관 건강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수님도 알게 된 후 무리한 운동이나 값비싼 건강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20분 산책, 샤워, 전 가벼운 맨몸 스쿼트, 그리고 가공식품, 냉동식품, 단 음식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수님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때 강했던 나 자신, 내 안의 최고의 나와 다시 연결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침실 뿐 아니라 일상 속 움직임 수면, 그리고 삶 전체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셨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실천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민수 교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채소 중심의 식단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수님이 실천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매일 30분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일주일에 2~3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 스쿼트, 벽밀기 덤벨 운동 등을 추가. 식사, 연어, 호두, 아마씨 등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시금치, 비트 등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성분이 풍부한 채소. 소금, 붉은 고기,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기. 이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 몸이 필요로 했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파란 알약이나 비슷한 약에 의존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근본적인 문제, 즉 혈관 건강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혈류를 억지로 늘릴 뿐이죠. 영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약만 먹고 효과가 있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걷고 의도적으로 식사를 챙기면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다시 나다운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침실에서의 자신감만이 아닙니다. 일상 전체에서의 활력, 에너지, 자존감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또는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이제는 서로 나눌 때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저희는 앞으로도 매주 정직하고 용기를 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셨죠? 그럼 다음 4장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액순환, 운동, 영양 등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주 조용하지만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작은 불안, 압박감, 혹은 내가 예전 같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만으로도 우리 몸의 비상신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골반 대신 팔과 다리로 몰리게 됩니다. 몸은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발기가 사라집니다. 영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정희님과의 첫 어색했던 순간 이후 영수님은 머릿속 생각에 갇히게 됐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생각이 멈추질 않았죠. 득도 그러면 어쩌지? 정희님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내면의 스트레스는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때 영수님이 찾은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든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수님은 심장내과 군 지도관 심리상담가들이 권장하는 478 호흡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478 호흡법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3, 4회 반복해보세요. 특히 가까운 순간을 앞두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호흡법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안전해. 우리는 편안해.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자. 신경계가 휴식과 친밀감 상태로 전환되면서 진짜 연결과 욕구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수님은 생활 속에서 몇 가지 간단한 습관도 더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온 것들이었죠. 저녁에는 따뜻한 목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경계와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급함 없이 천천히 함께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님이 영수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주길 원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희님은 결과나 성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기 그 자체가 아니라 영수님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 주길 바랐던 겁니다. 사랑, 친밀감, 연결을 위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호흡이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딱 3번만 478 호흡을 해보세요. 촛불도 음악도 특별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호흡과 그 순간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챕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3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세요. 조용히 고민하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식은 듯 느껴지는 욕구와 자극, 어떻게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혼자만의 시간이나 친밀한 순간에 쉽게 흥분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신선한 설렘이나 강렬한 끌림이 예전만큼 쉽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이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화학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흥분을 담당하는 도파민 분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남성 호르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더 깊고 섬세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뿐입니다. 영수님과 정희님도 바로 이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몇 번의 다정한 시도가 기대처럼 풀리지 않자 두 분은 잠시 서로에게서 멀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두 분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닌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에게 기분 좋은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시 그리웠던 게 있나요? 어떨 때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나요? 영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마치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감각이 깊어집니다. 손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욕구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연결이 끊어진 듯
타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첫째, 애정만 나누는 저녁을 계획해보세요. 부담이나 기대 없이 그저 손을 잡거나 따뜻한 목욕을 함께 하거나 거실에서 느리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춰보세요.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편안함을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둘째, 서로의 친밀 언어를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말, 목소리, 손길, 그리고 존재 자체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에로틱 마인드 잭 모린 저라는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깊이 있고 존중이 담긴 실질적인 조언이 가득합니다. 셋째, 느리고 부담 없는 터치를 받아들이세요. 이건 전이푸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저 연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팔을 따라 손길을 주거나 등을 부드럽게 감싸거나 이마에 살짝 입 맞추는 것처럼요. 모두 존재감으로 결코 압박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욕구는 버튼처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쌓아올리는 불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필요도 25살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내게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친밀함을 탐색할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존재감입니다.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심입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진짜 연결입니다. 이 챕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겼다면 4라는 숫자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쩌면 누군가가 조용히 스크롤하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그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삶 전체의 활력까지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60세를 넘기셨거나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올바른 방법과 습관을 적용하면 혼자만의 건강, 그리고 배우자와의 친밀감, 삶의 에너지와 연결감을 새롭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조건보에서 말았디에다가 욕구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꺼지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나의 일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기분을 북돋우고 관계를 깊게 하며 전체적인 삶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영수님처럼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강인함과 욕구, 그리고 품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건 거창한 변화나 삶 전체를 뒤집는 부담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보내는 작은 신호, 나는 아직 이 무대에 있다는 따뜻한 상기입니다. 오늘 밤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만 가볍게 산책하기, 잠들기 전 4절8 호흡법으로 천천히 마음 가라앉히기. 오랜만에 배우자에게 당신의 손길이 그리웠어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기. 그 작은 솔직함이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거나 작은 희망을 전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공간은 여전히 친밀함과 강인함, 연결을 바라는 여러분 같은 남성을 위한 곳입니다. 성과에 대한 부담도, 불안도, 부끄러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조용히 고민하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새로운 장에도 에너지와 열정, 진짜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